자, 윤석열 후보는요, 이 배우자 리스크는 김건희 씨의 직접 사과로 대응을 했지만 과연 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홍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선거를 이기려면은 당대표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테니까. 우리 당 대표의 최근의 언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의 이제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인사들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신지혜 부위원장의 영입에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 자, 어제 영입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 김민전 교수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이준석 대표 모레요 당 윤리위를 열어서 지난 20일 선대위 회의에서 난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했던 조수진 최고위원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이핵관 당비 사용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특보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대표가 오히려 당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30대 당대표를 선출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30대 당대표를 선출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나 혁신의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이렇게 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본인의 생각과 철학도 뚜렷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당을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한 발언이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야 될 텐데 지금 동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좀 당내에서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건 윤석열 후보잖아요. 네. 선거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울산 회동이 나름 많은 사람들한테 적지 않은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네. 두 사람이 갈등했지만 뭔가 화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니까 네. 그럼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나가서 자꾸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이준석 대표를 품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이 쪼개진다, 4분 오열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본인의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정치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 나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돋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으냐라는 질문에 내가 되는 게 솔직히 좋다라고 답한 내용도 지금 국민의힘 내용과 맞물려서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이 길어질수록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정치면 자기한테 득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이게 언론에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후보라든가 선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그 자기한테도 전혀 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네. 면에서 이것은 자기 정치라기보다는 넘지 말아야 될 도를 너무 넘은 것 같고 네. 왜 이런 그 오판들을 계속 하는지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좀 인터뷰도 멈추고 SNS도 멈추고 한 일주일 정도 좀 부산이나 진짜 어딜 가서 좀 이 머리를 좀 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그 판단력에 지금은 좀 과한 감정이 관여가 되면서 네. 좀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젊은 당대표를 가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우리 그 당 지지자들도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더는 실망을 끼치지 말라라고. 또 하나는 이 출구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거는 이 대표만 너무 그 몰아붙이지 말고 주변에서 좀 네. 서포트를 해주고 이준석 대표를 좀 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초선 의원들의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 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초선 의원들 이르면 내일 무제한 토론을 열어서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 후보와 선대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자,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면 그러면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출구 전략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선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많은 그 당의 의견을 수용을 하겠다. 네. 뭐 이전에 내 그 지금까지 행보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좀 본 자리를 제대로 찾기를 고대를 합니다. 저는 이 초선 의원들이 좀 잘 이런 표현이 어떨까? 잘 좀 구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제한 토론회에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풀 수 있는 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렇게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공격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 사실관계에 따라 대처하면 될 것이고, 그 의혹 제기는 솔직히 제가 보고 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면은 거기 보면은 무슨 어떤 형사 재판에 있었던 내용에 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이나 어떤 곳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우선 굉장히 그런 허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할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 대표로서 이런 구설에 휘말리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고, 이 구설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이슈이고, 만약에 이 사실 진위 여부에 따라서 이 유튜브나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료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실제로 고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큰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의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에너지가 어찌됐든 분산된다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도 악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